시니어를 위한 당당한 삶.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만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오늘은 착하면서도 당당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또한 철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약속을 할 때도 언제든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시간이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된장찌개가 좋겠네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말을 임의로 해석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지고 무엇보다 상대방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단, 명확하게 말한다고 해서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정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결정한 것은 쉽게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2. 애매한 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 요즘 여유가 많으시네요 라고 비꼬는 듯한 말을 할 때 그냥 웃어 넘기셨던 경험 말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그냥 농담이에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행동이 까칠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려고 한다고 느껴질 때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이분은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3. 무례한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기. 세 번째 방법은 무례한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무례함이라도 그냥 넘기면 상대방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심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크게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반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이를 빌미로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라고 차분히 말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는 유머를 섞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죠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중요한 일은 더 꼼꼼히 메모해두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식으로 말이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이 한 여성에게 당신이 제 남편이었다면 독을 먹였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제 아내라면 그 독을 마시겠소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치 있는 대응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합리적인 선에서 베풀기. 네 번째 방법은 합리적인 선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남을 도우려다 보니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탁한 일을 무리해서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 상태,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는 병원 가는 날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시간을 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5. 왜 쉽게 보는지 원인 파악하기. 5번째 방법은 왜 상대방이 나를 쉽게 보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시 거절을 너무 어려워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세요. 아,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편하게 이용하려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6. 자신의 장점과 경험을 활용하기. 마지막 6번째 방법은 자신의 장점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은 세대가 가지지 못한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자산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지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배운 처세술 등은 모두 여러분만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활동적인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착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하기, 애매한 말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무례한 행동에 적절히 반응하기, 합리적인 선에서 베풀기, 원인 파악하기,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경험을 활용하기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세요. 착한 것과 약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착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고 존중받는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